그리고 시그널픽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모시려다가 못 모셨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제가 뭐 출장 갔다 온 다음에 또 토론 연이고 이러다 보니까 컨디션 난조가 좀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다가 이제 오늘 모십니다. 다시 오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사이에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 뭐 오늘도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여권발 이제 대통령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뭐 대통령의 최측근 고위급 인사가 검사 고위급에게 공소 취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검사 쪽에서는 이걸 거래하자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여론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거래설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제 하루 적극적으로 반박도 하고,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 일리가 없다, 음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고 실제로 음모론이라고 보시나요? 이게 뭐 사실 김어준 씨 팀이랑 이제 대통령 쪽이랑 붙은 거라고 해석하는데 김어준 씨 쪽 팀도 그렇게 신뢰도가 있는 팀은 아니에요. 잘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음모론. 예전에 이 부정선거 원조가 이제 김어준 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가 잘하는 것이 이 ABCD,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으면은 한 기랑 한 전 정도 가지고 승이랑 결은 막 끼워 맞추거든요. 그래서 기승전결 만들어서 음모론을 만드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도 사실 가장 중요한 누가가 익명화돼 있고 그리고 언제 이런 것도 없고요. 어떤 방식으로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런 것 같다. 전원에 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어준 씨가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하고요. 어차피 둘 중에 양쪽 중에 하나가 진실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씨가 음모론이라고 해야 김어준 씨가 발끈해가지고 증거를 내놓든지 하겠죠. 김어준 씨 음모론 같습니다. 그럼 실체가 없는 음모론이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성이 안 되죠. 기승전결이 구성이 안 되죠. 지금 단계에서는 한 기랑 한 뭐 결 정도 있는 상태 이 정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당내 상황이랑도 관련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 대통령이 SNS에서 뭐 여러 차례 내면서 강경파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내는 것 같은 메시지도 냈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여러 좀 당내에서도 좀 내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과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걸까요?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공천권에 대한 갈등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전당대회까지 다들 이 콩밭에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삿바싸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집권하고 나는 대통령은 당을 장악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가항력일 경우에는 뭐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지금은 좀 희한하게 정청래 대표 측에서 좀 도발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이거는 한쪽이 크게 다칠 겁니다. 나중에 가서. 네. 저도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 지방선거 때부터 엄청나게 저한테 들이박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그 떡고물을 누리려는 간신배들이 있기 때문에 필연입니다. 이거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인가요? 대통령이 그것을 조율해내는 것이 능력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능력이 전무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항상 본인이 대통령은 됐지만 지난 직전 대선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서자 취급받으면서 겨우겨우 후보가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것을 잊지 않고 당을 장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당을 장악해야겠다는 생각. 그 충돌은 지방선거 공천이 하나씩 나오면서 더 격화될 겁니다. 실제로 지금 당내에서는 뭐 정성호 장관도 당장 반박을 했고 당내에서도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출연자 중에서 이제 뭐 탄핵 사유 이런 언급들까지 나오면서 당내에서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정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기승전결이 좀 안 맞는다고 했던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형사적으로 책임져야 될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있잖아요. 그거는 1심이 나오고 이미 대법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공소 취소가 안 돼요. 네, 대상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끝나면 재판받고 나중에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혐의들 물론 거기에 뭐 대북송금 이런 것들은 좀 중차대한 혐의긴 하지만은 이것도 재판이 거의 진행이 한참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걸 갑자기 공소 취소시킨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향후에 이 정리는 뭐 그래서 야권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이건 대통령이 공소 취소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또 김어준 씨가 이렇게 빗장을 걸어가지고 하는 거면은 기분 나쁘죠. 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뭔가 본인의 위계가 김어준 씨보다 아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될 테니까 또 그 말은 하기 싫어하는 약간 청개구리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길어지면 근데 여권 내에서는 뭐 선거를 앞두고 악재 아닌가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조금만 시간표를 뒤로 돌려보면요. 한 달쯤 전에 김어준 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 그거를 이제 미디어로 인정해가지고 인터넷, 그 출입 기자단에 네, 포함시키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그 출입 기자가 이제 엠바고를 깼다 그래가지고 출입 거부를 당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사실 이게 터지기 전부터 어느 정도 알력이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또 쉽게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게 정리되긴 어려울 거다. 일단 오늘 뭐 자정이었죠. 사법 3법이 네. 공포가 됐는데 네. 뭐 대법관 뭐 재판 소원제 그리고 네. 법 왜곡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법무법인 하시는 분들은 난립니다, 지금. 이거 뭐 헌재 재판관을 전관으로 영입해야 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재판 되는지도 소원이 모르고 되면서, 네. 예, 사실 재판 소원이라는 것이 실제 사심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인지 사실 대법원 확정 판결로서 예를 들어 뭐 선거법이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네. 그럼 재판 소원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살아날 수 있는 것이냐 뭐 네.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일단 뭐 저륜 결의문도 이제 발표하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나와 107명 의원의 진심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입장을 확실히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진심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수박 겉핥기를 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실 절윤이라고 하는 건 저는 애초에 할 필요가 없다 얘기했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죄를 자인하고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했다 개엄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여론에 큰 반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음모론자와의 단절 같은 것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보수 정당이 소위 말하는 그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장악돼 있다는 것을 그 구조를 해소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구조는 어떻게 나오느냐? 소위 그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보면은 뭐 은퇴하시고 이래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의 정신세계를 그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뭐든 만들어내죠. 예. 저도 요즘 보면 그거 저한테 막 저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들 이런 얘기하고 있다 보내주셔서 보는데 뭐 거기 보면 이준석은 중국인이고 뭐 이준석 어머니는 뭐 연변 출신이고 다 하나도 맞는 말이 아닌 거 다 이제 돌리면서 자기들끼리 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 가면은 제가 예를 들어 그 유튜브 보는 사람들 만나면요 좀 이상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뭐,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냥 모르겠네. 대놓고 그냥 가서 너희 엄마 중국인이라며 뭐 이런 걸 받아요. 근데 전혀 뭐 어디부터 답변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는 거죠. 정치인에 있어가지고 철학이나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의 한 말 이런 것들이 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중국인이라 몰고 보는 거. 예, 이런 게 저질화된 정치 속에서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당대표 뽑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구조를 깨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제대로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유튜버들부터 싹 고소하고 허위 정보 얘기하고 이러면은 절대적인 투쟁의 의지를 보여야 된다. 그거 아니고 그냥 가서 나중에 선거 때 되면은 아이고 형님 한 번만 더 주십시오 하면서 그 유튜버한테 매달리고 이럴 것 같으면은 똑같습니다. 똑같다. 실제로 저른 결의문이 나오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반발을 하다가 이제 탈당을 한다고 했다가 번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극도로 한심해서 그 유튜버들을 보고 국정 운영했던 정신당한 사람인데요. 그 서울대 법대 나오고 검사까지 하는 양반이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계엄까지 저지르고 그렇게 할 정도면요. 그거 차단해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인 겁니다. 그걸 차단해야 된다. 근데 일단 탈당을 번복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의 극구 만류로 탈당을 이제 안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또 어떤 기제로 그것도 뭐 봐야 변호인들이 될까요? 우리 팔아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전한길 씨는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본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계속 아무 말이나 좀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형사적으로도 굉장히 문제되는 일들 많이 해가지고 저는 전한길 씨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장 하나하나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TV 토론 하셨죠. 그리고 아마 지난주가 이제 그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초청을 했었는데 실제로 토론하시고 어떠셨고 2차 토론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뭐 하자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했던 게 다 거짓말인데 그 전한길 씨나 아니면 그쪽에 나온 사람들이 했던 주장들이 사실관계 확인해보면 다 거짓말해서 저희가 팩트체크 사이트까지 만들었는데 또 거짓말하러 나오는 게 아니면 뭘 하려는 거겠어요. 지금 그들이 하는 거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때도 뭐 영상 틀어주면서 무슨 뭐 숫자가 어디가 안 올라간다 이런 거 했지만 나중에 다 보니까 거짓말이었고 그런 거 거짓말로 자극적인 거 몇 개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 현혹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뭐 또 해줄 수 있는데요. 음. 또 아마 그분들 망신 살 겁니다. 아마. 하지 지금 않을 거다라고 보시나요? 그거를 그 말초적인 뭐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보이게 음. 만들어서 한 자료 말고 음. 실제 그걸 다 보고 예를 들어 그걸 평가하는 뭐 언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네. 어느 언론에서도 전환기 씨의 주장이라는 것이 음. 신뢰도가 있다고 안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또 그들은 무한 논리인 겁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전부 다 카르텔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 나온 것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카르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부정선거론자들 이상한 선거소송 걸어놓은 거 그 대법원에서 그 다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로 이재명 정부의 눈엣가시처럼 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쫓아내려고 난리치고 있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민주당 당선을 위해 싸웠던 프락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놀리면은요 나중에 간 프락치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과방이니까 네. 저희 그 의원실에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옛날에 네. 정보통신부 밑에 있거든요. 네, 우정사업본부에 뭐 이런 좀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뭐 얘기할 게 있어서 왔는데 제가 단 농담적으로 카르텔에서 오셨네요. 이랬어요 제가. 자기들도 웃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 우체국이 부정선 카르텔이라고 주장하고 이런 게 지금 보수의 주장이 돼가지고는 세상이 무서워집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네. 뭐 인사 조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하면 좀 더 국민의힘이 저륜 의지를 더 강하게 표현했다라고 그러니까 할 수 이제 있을까요?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네. 장해찬, 박민영을 꼭 집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뭐 사실 장해찬, 박민영이라는 두 스피커는 뭐 논란이 될 발언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를 대체할 만한 국민의힘 인재풀이 더 낫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예, 제가 그 당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는 입장에서 네. 지금 그 둘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은 뭐 젊은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발언 수위나 아니 상태가 더 낫나 그러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그거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오세훈 시장 얘기를 하셨으니 네. 이번에 사실 저륜 결의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네. 오세훈 시장이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제 배수진을 치고 초강수를 뒀다라고 평가들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오세훈 오늘 시장의- 아침부터 저한테 엄청나게 특히 석간 기자분들이 아유 빨리 이거 저희가 판단을 내려야 돼. 근데 오 시장님이 등록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제 오 시장 측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고민하시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주장이 되는 것인데 네. 그 주장 입장에서 본인의 개인 경쟁력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선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타이밍이다 이것을 교정할 만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반복되면은 그러니까 네. 원고 투고 쓰그리고 해서 계속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면은 네. 1절만 해라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상당히 강력하게 나갔었는데 지금 약간 호강기가 온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싹 틔우느냐 네. 불꽃을 틔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출마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뭐 당을 이제 좀 추스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이번엔 제가 시장님이랑 많은 대화를 하지만은 이번엔 네. 좀 달랐다 느꼈던 게 네. 뭐 당연히 제가 뭐 언론에다 공개하지 않을 발언도 많지만은 느낌으로는 이번엔 좀 평소보다도 더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보다 더 진지한 고민. 이제 사실 원래 그 전에 선거 때도 잘 아시고 가까우시니까 네. 그럼 진지한 고민이라면 정말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취지일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뭐 그거야 시장님의 그 문제의식과 책임감이 네. 경계선이 있을 테니까 어느 지점에 균형점이 있을 테니까요. 봐야겠지만 그것까지도 포함한 여러 옵션으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 옵션 어떤 조언하셨어요? 사실 시장님이 저랑 얘기하기 전에 장동혁 대표를 만나셨다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한테 어떤 강한 요구를 하시고 말씀하셨는지 얘기하면서 근데 그 초기의 반응이라는 게 좀 실망스러웠다는 취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한테 이런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네. 반응이 실망스러워가지고 긍정적이지 않았나 등록을 보군요. 좀 안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 말로 안 되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자괴감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선출직으로는 지금 최선임인 격인데 그 당에서 네, 그런 생각이십니다. 그럼 서울시장
이제 향후 이제 본선을 좀 전망해 본다면 지금 이제 민주당은 경선을 진행하고 있고 네. 개혁신당에서도 예. 후보를 내시겠지만 네. 오세훈 시장의 뭐 출마가 큰 변수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으로서의 서울시장 판세. 저는 서울은 사실 전략만 잘 세우고 그리고 후보만 잘 내면은 보수 운영 해볼 만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 판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정말 국민의힘의 재주입니다, 진짜. 해볼만 한데 지금 상황으로는 장담할 수는 없다. 그렇죠. 사실 서울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네. 여긴 상당히 그 수준 높은 유권자가 많은 곳이기 음.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일방 뭐 의회 독재에 관련된 가능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리적인 후보를 통해 가지고 긁어낼 수만 있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유권자들이 반응할 거다 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뭐 음모론에 오히려 빠져들어가지고 뭐 그거에 기대 가지고 선거 치르려고 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민주당은 정원호 전 구청장이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네.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원호 구청장이 사실 성동구에서 어떤 실적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성동구라는 지역이 우리가 봤을 때 그 마용성이라는 단어가 있지 네, 않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강남 다음에 이전된 수요가 마용성으로 번지는 거기 때문에 마용성은 가만히 둬도 좀 크는 시기였습니다. 네. 성동구에서 예를 들어 서울숲을 만들었다. 거기는 이제 서울숲 줄 때는 이명박 시장 때 서울숲 만들고 그때부터 계속 핫한 플레이스였고 네. 거기는 발전할 거였죠. 압구정 건너편이니까. 만약에 정원호 구청장이 도봉구나 노원구에다가 만약에 그런 성수동 거리 같은 걸 만들어냈으면은 대단한 능력자죠. 예, 도봉구나 노원구에 막 힙한 플레이스를 막 생기고 거기에 막 가서 막 베이글을 먹고 거기에 가서 막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거기 막 사진 찍고 싶어하고 노원구에 그거 했으면 제 생각에는 천재입니다. 예. 그런데 성동구는 원래 압구정 건너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좀 다릅니다. 그거는. 예. 그런 부분들이 본선에서 좀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도 민원처리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친밀도가 있고 이렇게 강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서 오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주민 밀착형이고 사람들 관리 잘하고 이런 건 인정해야죠. 근데 여기서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 가지고 성수동을 내가 만들었다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럼 서울시장 되면 노원구 3개 구동도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하면 못 만들죠. 예. 맞습니다. 마지막 이게 뭐 방송마다 다 네. 조국 대표와 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출마지를 어디로 가라. 그리고 또 그렇게 조언할 때는 그 현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곳을 해준다라고 항상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원래요 정치인들이 약간 청개구리과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항상 모든 정치인에게 조언할 때 저는 양심상 맞는 말을 조언합니다. 저라도 그렇게 할 만한 조언들을. 근데 꼭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조국 대표는 그게 가장 심했던 게 윤석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제가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러면 내일 가가지고 아니라고 할 수도 몰라요. 그 사람은. 그 정도였고 그 한동훈 대표도 뭐 주변에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뭐 자기 망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전해주던데 뭐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맞는 말만 조언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지금도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울시장 출마하거나 아니면 개항 나가는 게 좋다 그랬는데요. 지나고 보면은 개항은 지금 송영길 대표와 김남준 대변인의 지금 갈등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고요. 서울도 지금 이런 난맥상을 보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정치하면요 옆에 뭐 평론하시는 분, 뭐 컨설팅 한다는 분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조언을 막 해요. 그러면 그분한테 돈도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대단한 조언처럼 들리고 진짜 선거를 뛰고 선거를 기획해보고 당대표까지 하고 선거 승리해본 사람이 하는 말은 이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정신이 깃들 때부터 그거는 이제 피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부산에서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빅매치 뭐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둘 다 겁이 많아서 안 될 겁니다. 그거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요? 서로 겁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보면은 제가 그 개항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나갔을 때 안철수 의원이 이제 분당에 나왔잖아요. 아니 요새 성남시장 하던 양반은 성남에서 보궐선거 나왔는데 왜 개항으로 도망갔냐. 그리고 안철수 대표한테는 그 개항 가가지고 저 잡으면은 저거 완전히 그 윤석열 정부 초기에 승기를 잡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그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된다. 둘 다 그걸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치업이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논리적으로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남시장 잘했다고 광고가 된 양반이 그 성남
분당구를 버리고 계양 가가지고 이제 그것도 있던 사람 밀어내고 멀쩡한 사람 밀어내고 이렇게 복을 나가는 거는 겁이 많으면 그래요. 그럼 이제 어디 추천을 해주시죠?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계양이나 이런 곳에 나가서 붙는 것도 아주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요. 영남에 무슨 뭐 부산 대구 이런 얘기 하는데요. 대구는 수성구 정도 아니면은 답이 없을 겁니다. 달성구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거의 필패고요. 부산은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산 정서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예. 부산 정서라고 하는 특히 부산 북구의 정서라고 하는 네. 것은 굉장히 그분들은 외지에서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구포시장 쇼 한번 한다고 해서 뽑아주고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 구포구나 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조국 대표는 조국 대표는 부산 출마가 진정성이 있죠. 부산 출마가 진정성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걸로 저는 지금까지 남 잘못되라고 좋아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